요즘 TV 볼륨 자꾸 키우게 되시죠? 예전엔 10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20, 25까지 올려야 겨우 또렷하게 들리는 느낌. 대화도 그래요. 말은 들리는데 단어가 뭉개져서 뜻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줄래? 자꾸 되묻게 되고 괜히 미안하고 나이 탓인가 싶어 속상해지죠. 그럴 때 그냥 귀가 좀 어두워진 거지 하고 넘기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어요. 청력의 변화는 뇌의 변화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늘 제 부모님께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며 영상을 만들어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을지를 매일 고민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들 대신 딸의 마음으로 전해드릴게요. K장녀가 인사드립니다. 우리 귀는 그저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에요. 귀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문, 그 문을 통과한 소리는 곧장 뇌로 향해요. 그래서 듣는다는 건 귀의 역할만이 아니라 뇌가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까지 포함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사과라고 말했는데 청력이 조금 떨어지면 뇌는 순간 헷갈려요. 사자, 과자, 뭐라고 했지? 이 작은 혼란을 뇌는 해석으로 메워요. 뜻을 맞히려고 집중을 더 끌어다 쓰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매일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뇌가 끊임없이 시험 문제를 푸는 것과 같아요. 결과가 어떨까요? 뇌는 점점 피로해지고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처럼 다른 중요한 기능에 쓸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귀가 어두워졌다가 아니라 뇌가 지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피로가 오래 쌓이면 뇌는 이렇게 판단해요. 소리를 해석하는 회로를 예전만큼 쓰지 않네. 그럼 조금 줄여도 되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뇌 가소성의 약화 혹은 관련 영역의 위축으로 설명해요. 아프지 않으니 놓치기 쉬워요. 귀는 통증이 없어서 변화가 와도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거든요. 하지만 뇌는 계속 신호를 보내요. 지금 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 신호를 오래 무시하면 뇌는 소리 회로의 우선순위를 낮춰요. 이것이 곧 인지 기능 전반에 부담을 주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귀와 뇌는 한 몸이에요. 귀가 세상의 문이라면 뇌는 그 문 너머의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문이 조금씩 닫히면 사람도 세상과 멀어져요. 그래서 청력은 단순한 듣기 능력이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연결의 힘, 그리고 뇌를 지키는 첫 관문이에요.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은 이 변화가 어떻게 기억과 감정, 그리고 치매 위험과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의학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오래 듣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정말로 청력 저하가 치매와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 장기 추적 연구에서 그 연관성이 반복해서 관찰됐어요. 한 연구에서는 청력이 떨어진 그룹이 정상 청력 그룹에 비해 인지 저하 위험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했고,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청력 손실 정도가 클수록 치매 위험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첫째, 인지 부하 때문이에요. 소리가 또렷하지 않으면 뇌가 계속 무슨 뜻이지 하며 해석에 에너지를 더 써요. 그 에너지는 원래 기억 판단주의 집중에 쓰여야 하는데 계속 들으려고 소모되면 다른 기능이 점점 덜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뇌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에요. 청각 정보가 적게 들어오면 뇌는 자주 안 쓰는 회로라고 판단해서 관련 영역의 활동을 줄이거나 볼륨이 위축될 수 있어요. 셋째, 사회적 고립의 문제입니다. 대화가 힘들어지면 모임을 피하고 외출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외로움은 우울감과 인지 저하의 위험 요인이고 결국 뇌가 받을 자극과 훈련의 기회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희망 신호도 있어요. 청력 저하가 있는 분들 가운데 보청기를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더 느렸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즉,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다시 충분히 확보해주면 뇌가 받는 자극과 훈련이 회복되고 생각의 속도와 기억의 효율이 방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치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청력, 저하의 원인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 청력을 챙기면 뇌를 지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해요. 들리지만 잘 안 들리는 느낌, TV 볼륨이 조금씩 올라가는 변화, 사람 말소리가 웅얼거리는 듯한 순간이 느껴진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청력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건 단지 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기억과 삶의 독립성을 지키는 일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일상에서 청력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청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대화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세요. 소리는 들리는데 뜻이 잘 안 잡히니까 대화가 노력이 됩니다. 말을 붙이기보다는 고개로 끄덕이거나 웃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처음엔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조금씩 관계의 거리를 만듭니다. 모임 자리에서 2-3번 다시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냥 입을 다물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안해할까봐 혹은 내가 민망할까봐 말을 줄이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고 전화 통화가 짧아지고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고립의 시작이라고 불러요.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외로움은 불안과 우울을 부르고 하루의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고 낮잠이 길어지고 밤잠이 얕아집니다. 몸의 리듬이 흔들리면 뇌의 리듬도 함께 흔들려요. 이때 기억력과 주의력이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력, 저하의 초기를 마음과 뇌가 동시에 신호를 보내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초기 신호가 보이면 귀내 건강을 함께 떠올려 주세요. TV 볼륨이
예전보다 35칸 이상 올라갔다. 여럿이 말할 때 특히 내용이 잘 안 잡힌다. 상대방이 빠르게 말하면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린다. 대화 중 오해가 잦아진다. 모임에서 말수가 확 줄었다. 전화 통화가 귀찮아졌다. 밖에 나가면 피곤해서 일찍 돌아오고 싶다. 요즘 부쩍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그런 시간이 편하면서도 쓸쓸하다. 이 신호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고리로 이어져 있어요. 청력 저하, 대화의 어려움, 참여 감소, 사회적 고립, 기분 저하와 수면 교란, 주의 기억력 저하. 이 고리가 길어질수록 뇌는 자극을 잃고 활동량을 줄여갑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도 초기 신호를 부드럽게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요즘 TV가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서 우리 볼륨 한 번만 같이 맞춰볼까요? 시장에 같이 다녀와요. 사람들 말소리 섞여도 제가 옆에서 천천히 말해드릴게요. 전화 통화가 힘들면 영상 통화로 입 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이런 한마디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관계의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안정감은 다시 밖으로 나갈 힘, 사람 속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가 돼요. 사람 사이로 들어가면 목소리와 표정, 몸짓과 웃음소리라는 수많은 감각,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 자극이 귀와 뇌를 같이 깨우는 훈련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반걸음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 5문장이라도 대화를 이어보는 것, 낯선 목소리 한 사람과 새로운 이야기를 섞어보는 것, 이 작은 시도가 뇌의 연결 회로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 회로가 기억과 주의, 판단의 힘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줍니다. 정리할게요. 청력 저하는 귀에서 시작하지만 관계와 마음, 뇌의 리듬까지 연결돼 움직입니다.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 혼자 있지 않도록 일상의 접촉점을 늘리는 것, 이게 뇌를 지키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이제 이어서 귀와 뇌를 함께 지키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씩이면 충분해요. 첫째, 대화 훈련입니다. 얼굴을 보고 입 모양을 보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TV나 라디오를 끄고 소음이 적은 장소에서 한 번에 한 사람씩 대화해요. 천천히 또렷하게 말해줄래? 먼저 부탁하세요. 그 한마디가 대화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가족은 짧은 문장으로 핵심 단어를 먼저 말해주세요. 내일, 병원, 10시, 그 다음에 설명을 붙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소리 자극을 늘리는 습관입니다. 낯선 음악을 들어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를 뇌가 해석하려고 하면서 귀와 뇌가 같이 깨어납니다. 오디오북, 텍스트, 따라 읽기,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작게 따라 말하면 3가지 감각이 동시에 훈련돼요. 뉴스를 느리게 재생하고 중요 문장만 메모해보세요. 집중해서 기억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셋째, 혈류 관리입니다. 귀는 혈류에 민감해요. 매일 20분 걷기, 목 어깨 부드럽게 스트레칭, 턱을 살짝 당기고 어깨를 내려 귀 뒤 라인을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물은 조금씩 자주,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수면은 규칙적으로. 이 기본이 귀에 가는 혈류를 돕고 뇌의 리듬도 안정시킵니다. 넷째, 소음으로부터 귀를 지키기. 청소기, 믹서기, 공사장 소음처럼 큰 소리는 멀리하세요. 이어폰 큰 볼륨은 피하고 장시간 들을 땐 60분 듣고 10분 쉬기. 시끄러운 곳에 오래 있어야 한다면 귀마개도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귀를 지키는 현명함입니다. 다섯째, 올바른 귀 관리입니다. 면봉으로 깊게 파지 마세요. 귀 속 피부를 상하게 하거나 귀지를 더 밀어 넣을 수 있어요.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귓바퀴만 가볍게 닦고 귀 안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가려움, 통증, 이명, 막힘 느낌이 지속되면 이비인후과에 상담하세요. 빨리 확인할수록 관리도 쉬워집니다. 여섯째, 정기 검사와 보청기 오해 풀기. 60대 이후 2년에 한 번, 난청 초기라면 1년에 한 번 청력 검사를 권합니다. 보청기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뇌를 위한 보호 장치예요. 소리를 다시 충분히 들려주면 대화가 쉬워지고 외출이 편해지고 뇌가 받는 자극과 훈련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맞춤 조절을 하다 보면 내 삶의 리듬을 다시 찾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곱째, 가족과 함께하는 루틴. 하루 5문장의 대화를 식탁에서 나눠보세요. 주 2회 시장 산책, 소음이 덜한 시간에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음악 듣고 감상 한 줄 나누기. 이 한 줄이 귀와 뇌를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단 10분만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귀의 문을 다시 열고 뇌의 불빛을 조금 더 환하게 해줄 거예요. 이제 이 실천이 왜 희망이 되는지,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를 전해드릴게요. 어르신 여러분, 청력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인생의 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표정에서 웃음을 읽고, 손의 온기에서 마음을 느끼고, 눈빛에서 사랑을 알아봅니다. 귀가 보낸 작은 신호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하루에 단 10분 작은 습관을 더하면 뇌는 다시 배우고 연결되고 기억하려는 힘을 천천히 되찾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은 볼륨 한 칸만 낮추기, 내일은 산책 10분만 늘리기, 모레는 대화 5문장만 나누기. 이 작은 걸음들이 모여 귀의 문을 다시 열고 뇌의 불빛을 조금 더 환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마음 한쪽이 불안하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는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내 귀를 챙기는 일은 내 기억과 내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다. 가족에게도 부탁 한마디 건네보세요. 천천히 또렷하게 말해줄래? 오늘은 같이 걸을래? 저녁에 음악 한 곡만 같이 들을까? 이 짧은 문장들이 관계의 불을 다시 지피고 그 불이 귀와 뇌의 훈련이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도 매일 제 부모님을 떠올리며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청력은 기억이고 기억은 사랑입니다. 귀를 지키는 건 결국 사람을 지키는 일.
내 삶의 이야기를 오래오래 이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 숫자 하나, 용어 하나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들은 내용을 하나만 선택해서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변화를 데려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또렷해지길, 당신의 대화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당신의 기억이 사랑과 함께 오래 머물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K장녀가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만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그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늘 당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